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이행기의 정의를 발표할 지은주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08년도 국제정치 논총에 발표했던 제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논문에서는 한국의 5.18 항쟁과 대만의 2.28 사건, 이 두 사례가 민주화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 역시 이것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행기의 정의, 쉬운 말로는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권위주의 정권 하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폭력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이제 과거 청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5.18 항쟁과 대만의 2.28 사건은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실 대표적인 국가 폭력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공산주의로부터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영토 보전의 명분으로 인해서 군사 정권 하에서 상당히 정당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건이 재구성되기 시작을 했고, 또 민주화 투쟁을 했던 많은 정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에게 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이후에는 과거 청산이 시작이 되면서 이 두 사례에 대한 과거 청산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청산이란 무엇인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었던 세오반 모우베는 과거 청산의 범위를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배상, 가해자 처벌, 사죄, 기념. 또 이와 유사하게 정근식 선생님 역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기념사업, 명예회복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청산의 과정은 어떠한가? 이것을 경로 의존성으로 살펴볼 때 두 가지의 결절점에서 청산을 이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가, 혹은 이제 실패로 이끄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갈래길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결절점은 유보된 영역으로서의 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주화된 이후 의회에서 청산을 원하는 엘리트들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민주화가 이행이 되고 나서 야당 혹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과거 청산에 대한 요구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된 영역으로서 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과거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남미가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과 대만은 군이 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 조금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이 퇴장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과거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의 조건, 그러니까 즉 다수의 지지를 통한 법안의 통과라는 절차적인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을 원하는 엘리트들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 청산이 순조롭게 이어지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과 대만의 과거 청산은
이러한 경로 의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앞서 제시했던 5가지 혹은 이제 4가지의 조건, 즉 과거 청산의 조건들을 얼마만큼 만족시켰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5.18 항쟁의 과거 청산 과정. 한국의 경우는 민주화 직후에 여전히 군에 유보된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과반을 또 차지하게 되면서 5.18 항쟁의 과거 청산을 정치적 쟁점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초에는 1985년 민주화 직전이죠. 그러니까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88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면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청산 엘리트들이 광주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사건입니다. 광주 청문회로 인해서 본격적인 과거 청산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당시의 문제는 군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산의 과정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주요 자료가 파기되거나 혹은 미제출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 지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미완의 과거 청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연합의 총재였던 이제 김대중 총재는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안을 마련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는 여전히 군의 영향력이 정치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이제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회를 해체함으로 인해서 군을 퇴장을 시키고 거기에 이어서 과거 청산은 진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95년에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보상을 배상의 성격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전두환의 무기징역, 노태우의 17년형이라고 하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김영삼 정부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만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만은 한국과 달리 군이 그렇게 정치 사회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은 국민당에 종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민주화되고 국민당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군의 영향력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의 과거 청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의회에서의 다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최초에 그 2.28 사건이 정치적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으로는 92년에 야당이었던 민진당이 추도회를 개최하면서 정치 수면 위로 더 끌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대만의 2.28 사건의 과거 청산에서는 당시 국민당 총통이었었던 리덩휘의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리덩휘는 2.28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본성인 집단에 속한 총통이었죠. 따라서 당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개인 혹은 그러니까 총통의 입장에서 2.28 사건의 과거 청산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 소조도 설립을 하고 연구 보고서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사건 처리와 보상 조례를 위한 논의가 입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총통의 자격으로 2.28 사건에 대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죠. 보다 이제 진전된 과거 청사는 천수이벤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수이벤 시기 역시 의회에서 민진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보상, 진실규명, 책임자 규명과 사죄,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은 이런 이제 그 어떤 조건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책임자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문제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죄를 했다 하더라도 리덩희 총통의 사죄는 사실상 책임자에 의한 사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해결이 조금 더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5.18 항쟁과 2.28 사건의 과거 청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결국은 군의 중립성과 그리고 의회에서 청산 엘리트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민주주의라고 하는 확장된 지평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적 전환이라는 것, 경쟁과 포용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인 조건을 획득했다는 것은 과거 청산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음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즉 초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보다 진전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즉 한국과 대만의 경우는 정치 엘리트가 주도를 하고 또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과거 청산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이제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인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또 발전을 위해서 계기를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